자, 새로운 회로 도면이 등장했습니다. 자, 이 도면을 보면 도면 이름이 있네요. 도면 이름에 보면 홀 이펙트 센서라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이름이 보이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NS 있는 거 보니까 얘는 자석인 거죠. 자석. 영어로 하면 매그닛인데 자석이 있고, 자석이 가까이 다가갔을 때 이 IC라고 하는 게 어떤 반응을 해서 전체적인 회로 특성이 얻어진다.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건데, 이 자석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이 자기장을 내는 장치, 자기장을 내는 물건을 우리가 자석이라고 하죠. 석할 때 석은 이제 돌석이니까 자기장이 나오는 돌, 이런 돌을 우리가 자석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깊이 들어가 보진 않더라도 홀 이펙트 센서 아니면 보통 이제 홀 센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홀 센서는 하는 역할이 이 자기장 검출에 이제 특화된 센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자기장 센서라고 하면 뭐 나침반처럼 북쪽이 어딘지 뭐 알려주고 이런 걸 여러분이 많이 써봤을 건데 홀 센서가 의미하는 거는 좀 더 이제 정밀한 자기장 검출에 사용하는 게 홀 센서가 됩니다. 그래서 자기장이 약하게 이제 들어오더라도 이 홀 센서를 사용하게 되면 자기장을 이제 검출하게 되는데 이 자기장을 조금 더 이제 정확하게 검출하기 위한 효과적인 장치가 홀 센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 홀 센서를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익혀 볼 건데 이제 회로 해석할 때 여러분들 이 회로 해석을 어떤 절차,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제는 잘 이해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러분이 회로 해석할 때 따져봐야 되는 거는 소자를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아는 소자가 있느냐 혹은 모르는 소자가 있느냐 해가지고 모르는 소자 있으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데이터शी트를 찾아본다거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회로 도면에 나오는 소자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기초적인 공부를 계속 이제 시켜준 게 기억이 날 겁니다. 지금도 한번 볼까요? 자, 이 소자는 모르겠습니다. 홀센서인 소자인데, 자, 이름이 DRV5013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IC로 이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는 1번, 2번,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번호가 매겨져 있고 그러니까 단자가 3개짜리라는 거죠. 그리고 이 DRV5013은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DRV5013은 데이터시트를 통해서 우리가 검색을 해 봐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되고 여기에 커패시티가 들어갔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자고 저항이 이제 곳곳에 이제 보이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안에 다리가 3개 있는 이제 화살표가 보이는데 얘는 다 트랜지스터라는 걸 우리 알 수 있고 여기도 트랜지스터가 있고 그다음에 LED가 하나가 있네요. 뭐 이름이 LED니까 LED인 거 알겠지만 뭐 이름이 없다 하더라도 다이오드처럼 생겼는데 화살표가 바깥으로 나가게 되면 빛이 나가는 다이오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나가는 다이오드는 좀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LED, 라인 이미팅 다이오드 혹은 우리말로 발광 다이오드라는 게 된다고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부저가 있고요. 버저라고 하는 부저가 있고 그럼 이 전체 회로에 전력을 이제 공급하는 거는 배터리겠죠. 이 배터리가 9V를 전해주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 일단 소재 분석을 해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그럼 모르는 건 뭐예요? 자, 우리가 회로 이론과 전자회로를 배웠기 때문에
이제 IC, 그러니까 홀 이펙트 센서라고 하는 DRV5013을 제외하고는 모든 소자는 익숙합니다. 익숙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을 먼저 해야 되는 거는 DRV5013을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데 DRV5013을 찾아서 한번 보면 디지털 래치고 홀 이펙트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래치라고 하는 거는 이 빗장이죠, 빗장. 빗장인데 요 빗장은 의미하는 바가 이 메모리를 구현할 때 사용하는 회로 결선 방식이 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래치는 이 트랜지스터 두 개의 이 베이스하고 이 컬렉터를 보통 이제 빗장 형태로 하나가 이렇게 가면 하나는 이제 돌아서 이렇게 가는 형태로 구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전압이 가해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래치의 상태는 이제 변화되지 않습니다. 래치 상태는 이제 상태가 고정이거든요. 고정인데 특별한 자극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상태가 바뀌게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메모리가 가리키는 값이 0이었다가 1, 여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한 트리거가 들어오면 상태가 이제 바뀌는데 그 바뀐 상태를 유지를 해주는 방식이 래치 방식이 되고요. 이 래치를 클락으로 구동하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래치는 래치인데 래치를 이제 클락으로 구현하게 되면 이런 경우는 래치라고 하지 않고 플럭이라는 의성어에 해당하는 영어 플립플랍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플립플랍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메모리는 메모리인데 얘는 클락으로 동작하는 메모리입니다. 래치는 뭐냐면 래치는 클락하고는 관계없고 우리가 보통 이제 enable 신호라고 하는데 enable 신호를 주면 상태가 이제 바뀔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사용되는 게 래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래치는 그러니까 클락을 쓰진 않고 enable 신호를 가지고 상태를 바꿀 수 있게 하는 걸 보통 래치라고 하고 래치 구조에 이제 클락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을 넣어서 좀 더 이 성능이 안정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주는 그런 메모리 소자, 래치로 만든 메모리 소자를 플립플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래치가 있으니까 뭔가 기억되는 게 있다는 거고 홀 이펙트 센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내가 이제 사용하는 이 패키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패키지는 이제 포장이잖아요. 포장. 반도체 자체는 이 실리콘, 모래로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모납니다. 네모나요. 아주 얇은 판에다가 이 반도체 구조를 굉장히 이렇게 집어넣는 걸 우리가 이제 IC라고 하는데 이 IC는 이대로는 이제 쓰기가 힘들어요. 쓰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다가 보통 이런 플라스틱 패키지를 이제 합니다. 패키지하고 여기에 있는 선을 따다가 다리를 이제 만들어 줍니다. 그럼 이 구조를 보면 얘는 터미널이 3개가 되겠고 그러니까 이름만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얘가 어떤 걸 뜻하는지. VCC는 이제 바이어스를 위한 전압이 되죠. 바이어스 전압을 우리 보통 VCC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VCC 할 때 C는 컬렉터가 되는 거고 보통 우리가 NPN 트랜지스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NPN 트랜지스터를 사용해서 보면 이 컬렉터 쪽에는 보통 이제 플러스로 이제 큰 전압을 걸잖아요. 그래서 이제 VCC라는 표현은 컬렉터의 전압을 원래는 뜻하게 됐는데 보통은 이제 바이어스를 가해줄 때 VCC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VCC는 플러스 방향으로 이제 크게 그러니까 전압을 걸어주면 VCC라고 하는 거고 GND는 당연히 이제 얘는 접지, 그러니까 그라운드가 되겠고요. 또 바이어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접지 쪽으로 흘러나가는 전류에 의해서 IC 내부에 회로가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IC 내부 동작한 그 결과물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출력단으로 나오겠고 그 이름은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웃풋.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이런 패키지를 사다가 회로를 구성한다고 하면 중앙에 있는 게 3번인 거고 위에 있는 게 2번, 밑에 있는 게 1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에 밑에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하면 구분하는 방법은 이런 숫자가 IC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이제 홈 같은 게 파여 있습니다. 홈이 파여 있기 때문에 그 홈 있는 쪽이 1번, 홈 없는 쪽은 2번. 반대쪽에 터미널이 하나만 있으면 3번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가 좀 바뀌어서 이런 형태라고 하면 1번, 2번, 3번이 배치가 돼서 또 구현이 되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럼 DRV5013이 동작되는 특성을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면 구글 같은 사이트에 그 데이터sheet 그러니까 DRV5013이라고 치면 여러분이 매뉴얼을 혹은 데이터sheet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DRV5013이라는 데이터sheet이 있는 거고요. 뭐 여러 회사가 이제 만들겠지만 TI 쪽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TI는 반도체 쪽에서는 상당히 이제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TI에서 만든 위대한 발명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왜 위대하다고 하는가 하면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는 쪽에서 이 회사에서 만든 발명품 중에 제일 유명한 거는 IC입니다. 인티그레이티드 서킷이라고 하는 이 트랜지스터를 한꺼번에 만들 수가 있는 그러니까 수천 개, 수만 개 혹은 수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한꺼번에 만들 수 있는 기술이 IC 기술이 되고요. IC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편하게 그 다음에 값싸게 다양한 전자회로를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걸 최초로 만들어서 발명을 받은 회사가 TI라는 회사입니다. TI. TI에 있는 잭 킬비라는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 발명자죠. 그러니까 회로를 공부한 사람이긴 하지만 위대한 발명가이기도 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뭘 뜻하는가 보면 그 디지털 엣지 홀 이펙트 센서인데 여러분이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피처즈를 봐야 됩니다. 이게 특성이 뭐냐? 그다음에 애플리케이션, 디스크립션 보통 이런 구조로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어로 되어 있어서 또 어색할 텐데 어색하다고 이제 생각할 수밖에 없죠. 없는데 이제 전공 쪽으로 가게 되면 전공 영어가 이제 대부분 영어고 그다음에 영어 이용해 가지고 정보 교환을 하기 때문에 이 과학이나 뭐 기술하는 사람들의 공용어가 이제 영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고 뭐 해석을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그냥 영어로 이제 본 뿐이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막 아주 어렵게 막 공부가 느껴지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피처스 보면 temperature, stability가 이제 좋다. 그러니까 온도 안정성이 이제 좋다는 거고 그 다음에 sensitivity 옵션도 이제 존재하는 거고 여기 보면 이제 MT라는 게 있는데 얘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 그러니까 테슬라를 이제 뜻하는 단위가 되고 테슬라라고 하면 요즘 자동차 회사가 유명해서 이름 헷갈릴 수 있는데 자동차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 없고요. 여기서 말하는 테슬라 요 단위를 또 알아봐야 됩니다. 단위. 자, 우리 DRV5013 데이터sheet 한번 보고 있는데 자 얘는 이 DRV5013이라는 칩은 하는 역할이 자기장 검출인데 자기장 검출. 자, 이 자기장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자기력하고 관련된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비전공자들은 자기장이라고 하지만 전공한 사람들은 자속 밀도라고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자속 밀도. 보통 알파벳 B로 사용을 합니다. 알파벳 B로 쓰는 자속 밀도라는 게 있는데 이 자속 밀도는 뭔가 하면 이 자기력이 이제 구동이 되려고 하면 그러니까 필요한 이 장 성분인데 말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속이라고 하니까 이 뭐지? 이렇게 볼 수 있을 건데 이 자기장의 묶음을 우리가 한자로 표현하면 자속이 됩니다. 자속. 그래서 이 자기장 묶음이 단위 면적당 얼마나 있는가 하는 게 자속 밀도가 됩니다. 그래서 밀도는 보통 밀도는 이제 단위 부피당 존재하는 물리량을 밀도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밀도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입니다. 단위 면적당 자속이 얼마나 있는가 나타내주는 지표가 자속 밀도가 되고요. 이 자속 밀도는 직접적으로 자기력하고 연결이 됩니다. 자기력이 세지고 싶으면 자속 밀도를 올려주면 됩니다. 자, 이때 이 자속 밀도를 표현하는 단위가 유명한 테슬라가 됩니다. 테슬라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요. 이 사람 이름이 T로 이제 시작하기 때문에 알파벳 T자로 이 자속 밀도의 단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테슬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이제 발명가입니다. 발명가. 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전기 기술을 실체화했던 전기 기술이 이제 상용화가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이제 발명을 했던 유명한 사람이라서 이 사람 이름을 길여서 테슬라라는 단위를 자속 밀도에 연결을 시켰습니다. 테슬라가 이제 발명을 많이 했는데 이 테슬라가 했던 발명 중에 이제 가장 이제 상용화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력을 인정받아야 되는 게 교류회로입니다. 교류회로. 이 교류가 실제 이제 상용화돼서 일반 사람이 쓸 수 있도록 교류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기술을 만들어낸 사람이 이 테슬라라고 하는 발명가입니다. 이 발명가 이름이 또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 배터리로 구동되는 전기자동차 회사의 이름도 테슬라라고 이름이 붙여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라는 사람이 이 테슬라 회사를 만든 게 아니고요. 이 사람은 이제 개인 발명가이기 때문에 뭐 회사를 직원이었던 적은 있는데 회사를 창업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교류회로 발명을 많이 했고 교류회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집에서 편하게 전기를 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전기를 만들려고 하면 또 자속 밀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단위를 이 테슬라라고 이제 붙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테슬라가 1000분의 1만큼 작게 되면 밀리 테슬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밀리 테슬라는 1000분의 1 테슬라가 됩니다. 그래서 밀리 테슬라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 자기장은 자석에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지구 자체가 하나의 자석이잖아요. 그 지구 자기장. 이걸 간단하게 표현하면 뭐라고 합니까? 지자기라고 하는데 지자기라고 하면 이게 뭐지? 이럴 수 있는데 지구 자기장이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을 보게 되면 얘는 단위가 만분의 1 테슬라입니다. 보통 지구 자기장은 대략 이제 위치마다 다르겠지만 대략 만분의 1 테슬라가 지구자기장의 크기가 됩니다. 지구장의 크기. 그래서 만분의 1 테슬라는 보통 이제 테슬라 부르지 않고 입이 아프잖아요. 가우스라고 부릅니다. 가우스.
가우스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가우스는 여러분이 그러니까 수학 공부할 때 항상 만나는 수학자입니다. 수학자 이름이 왜 갑자기 지구자기장에 나오냐 이럴 수 있는데 옛날에는 이 수학을 공부해서는 밥 먹고 살기가 이제 어려웠기 때문에 투잡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이 가우스도 가졌던 직책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천문 관측, 하늘의 별이 어떻게 가는지, 해성은 또 어떤 궤적으로 움직이는지 이런 거를 뭐 관찰하고 그다음에 수학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했었고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이제 조금 어려웠던지 이 가우스는 지구자기장도 측정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뛰어난 이제 수학자이기도 하면서 바쁘게 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을 이제 확인하러 다녀서 가우스가 한 또 위대한 기여 중에 하나가 이 지구가 이 자석으로 되어져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혀냅니다. 뭐 그 이전에도 긴가민가 이렇게 하고 있었겠지만 가우스가 자기가 만든 또 발명품이 있거든요. 그 자기장을 측정하는 그 발명품을 가지고 다 검출을 해 보니까 지구는 이 북극이 S극이고 남극이 N극인 그러니까 이런 자석이라는 걸 밝혀내게 됐고 그러니까 기여가 이제 크잖아요. 기여가 크기 때문에 지구자기장 단위는 이 가우스라는 이름을 붙이게 되고 그러니까 1가우스는 자, 1가우스라고 하는 양은 그러니까 지구자기장의 대략적인 양이 되고 이게 테슬라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니까 단위가 이제 천씩 차이 나면 참 좋은데 그러니까 만씩 차이가 나게 됩니다. 10의 4승 가우스가 1테슬라 정도가 됩니다. 1테슬라는 이런 식으로 따지고 보면 굉장히 큰 양입니다. 이 지구 자기장, 우리 잘 못 느끼지만 지구에 자기장이 있는데 이 지구 자기장에 이제 10,000배 정도 큰 게 1테슬라니까 엄청나게 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데이터शी트를 한번 보는 겁니다. 보니까 얘는 이제 밀리테슬라, 그러니까 지구 자기장보다 한 10배, 10배 정도 큰, 그 다음에 100배 정도 큰 것까지도 이제 검출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용하는 이제 전압 범위는 볼티지 레인지인데 2.5V부터 38V까지 이제 이 VCC 전압으로 이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여기 보면 external regulator required인데 no잖아, no. external regulator가 필요 없다는 뜻인데 그래서 우리가 전공 시간에 배웠던 regulator라는 개념이 또 나옵니다. regulator는 전압을 DC 전압을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특별한 장치, 전문화된 장치를 우리가 regulator라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regulator라는 표현만으로 쓰진 않고 앞에 볼티지를 붙여서 볼티지 regulator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output drain, open drain output이라고 하는데 이 drain이라고 하는 거는 또 사전 찾아보면 황당함을 느낍니다. drain은 하수도잖아요. 하수도, 상수도 하수도 할 때 하수도인데 여기서는 그 뜻이 아니고 우리가 FET 배웠잖아요. FET에 있는 단자 이름 중에 하나가 drain입니다. 그러니까 FET의 drain은 트랜지스터의 컬렉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 캐리어가 빠져나가는 길. 자, 그 길을 드레인이라 하는 거고 이름을 잘 붙인 게 하수도는 이제 우리가 물을 다 쓰고 나면 버리는 거 쪽을 우리가 하수도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캐리어를 다 쓰고 나서 버리는 영역이라서 드레인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근데 이 드레인이 어떻게 됐다고요? 오픈됐습니다. 마지막 이 IC의 마지막 단에 해당하는 쪽에 이제 FET가 있는데 이 FET의 드레인은 회로를 연결하지 않고 끊어놨다는 겁니다. 끊어놨다는 뜻으로 오픈 드레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정도만 우리 한번 보고 생긴 모양은 이제 SOT 23 이렇게 생겼고
TO92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패키지를 할 때, 자, 이 패키지를 구성하는 이름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 이름을 보면 생긴 모양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중요한 게 이게 물리를 모르면 이 센서 쪽을 또 알기도 어려워요. 이 그림을 보면 잘 이해는 안 갑니다. 잘 이해 안 가는데 이제 계속 이야기한 것처럼 이 자석 밀도는 B로 쓰잖아요. B로 써서 밀리테슬라라는 걸 이제 쓴다는 거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되고 우리가 뭐 아주 깊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이 자기장 단위를 잘 모르고 감도 없고 하면 이런 홀 센서를 보면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로축은 이제 자석 밀도가 되고 아웃풋은 요 아웃풋 단자입니다. 아웃풋 단자는 DC 전압이 나오니까 나오는 전압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잘 보면 화살표를 한번 따라가 봅시다. 화살표 따라가 보면 자 약간 이제 연한 파란색 이걸 뭐라고 하지? 색깔이 좀 애매한데 하여튼 회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니고 그런 색깔 네이비색 뭐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네이비보다는 좀 옅은데요. 얘를 따라가 보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뭔가 하면 여기 놀수는 N극이겠죠. 그죠? N극 방향에 있다가 이게 자기장이 뒤집어져서 S극으로 갔어요. 그러면 전압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전압이 거의 낮은 전압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N극으로 가면 높은 전압으로 가는 거고. 근데 이제 거꾸로 가봅니다. 거꾸로 가보면 신기하게 이렇게 왔으면 갈 때도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갈 때는 자 S극에서 가면 N극으로 갈 때는 자기장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이제 있은 다음에 N극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 전압을 보면 자 위로 가는가 아니면 밑으로 가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출력 전압이 바뀌게 됩니다. 바뀌게 돼요. 자 이런 현상을 자기장하는 사람들은 히스테리시스라고 부릅니다. 히스테리시스는 그러니까 이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취업하려면 이력서를 쓰잖아요. 그때 그 이력입니다. 내가 어떤 경로를 따라왔는가에 따라 가지고 전압이 달라집니다. 막 헷갈릴 수 있는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자기장의 이 자석의 그 고유한 성질입니다. 그래서 자석은 어떻게 내가 좌화시켰는가에 따라 가지고 나오는 출력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특성을 이용해 가지고 메모리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메모리로. 그래서 예전에 썼던 하드디스크 같은 게 이런 자석의 그러니까 히스테리시스 현상을 활용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데이터शी트도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뭐 경쟁력 있는 회사라 그렇겠지만 자료가 너무 많아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여러분 막 헷갈릴 수 있을 텐데 그러니까 시간 되면 이제 막 보는 거고 내가 이 회로를 뭐 어떻게 사용하는가 여기에 대한 뭐 다양한 내용들을 이제 다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키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회로도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석을 또 어떻게 주는가에 따라 가지고 이 출력이 이제 달라지는 모양도 뭐 그림으로 예쁘게 그려서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에 있는 거는 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DRV5013을 이제 만들었는데 그 내부 회로가 어떻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거는 OPM프라는 구조고요. OPM프라는 구조고 자 여기에 있는 그림은 FET 그림입니다. 우리가 DRV5013은 오픈 컬렉터라는 이름을 했는데 요 그림 자체는 이제 모스펫이라는 구조고요. 모스펫인데 그러니까 N채널을 만드는 이제 모스펫 구조입니다. 구조고 이쪽이 이제 드레인 쪽인데 드레인 쪽이 진짜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죠.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어서
오픈 드레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속 공부함으로써 여기에 있는 이 회로 도면을 이제 이해할 때 필요한 그러니까 소자 정보를 여러분이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잘 찾아서 이해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소자 확인이 다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블록을 확인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블록은 특정 기능을 하는 블록입니다. 어떤 기능을 하는 블록이냐라는 거 봐야 되는데 자, 얘 한번 봅시다. 이게 다시 지우고 한번 보면 확대를 할까요? 확대해서 요 기능 블록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여기 있는 건 이제 DRV5013이니까 자속 밀도가 들어오면 출력 전압으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출력 전압은 어디로 나오는가 하면 3번으로 나옵니다. 이건 데이터 시트에서 확인한 거고요. 이 출력 전압이 이제 자기장하고 연결을 가지려고 하면 바이어스를 걸어줘야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9V니까 9V를 걸어줬습니다. 9V를 걸어줬고 얘는 접지에 연결되어 있고요. 근데 여기에 100ohm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니까 100ohm을 집어넣은 이유는 이 바이어스를 걸어줄 때 이 IC가 이제 망가지면 안 되니까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 넣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커패시터는 이제 주파수가 있는 경우에는 필터로 작용할 수 있지만 DC잖아요. 그러니까 DC인 경우는 항상 전하를 저장해서 전압을 이제 고정시키는 역할입니다. 5V 전압이 변동할 수 있으니까 변동하지 말라고 넣어주는 이 전압 고정하는 장치가 이제 커패시터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거는 우리가 많이 봐왔던 CE 증폭기 모양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얘가 CE 증폭기인 건 어떻게 알아요? CE 증폭기는 이 베이스가 입력이고 컬렉터가 출력이고요. 이미터는 말 그대로 칸먼, 이제 공통 난자가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그럼 베이스에 이 3번에 출력 전압이 들어가죠. 그죠? 그 분명하고 그 다음에 이 Q1 트랜지스터의 출력은 분명히 컬렉터고 여기서 따가지고 다시 그 다음 단 칸먼 이미터 증폭기 베이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얘는 출력이면서 다시 입력이 되는 거죠. 입력되고 걔가 다시 컬렉터 쪽으로 연결되고 있으니까 이 Q1과 Q2는 다 칸먼 이밋 증폭기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칸먼 이밋 증폭기이긴 한데 얘는 재밌는 게 여기에 있는 이 Q1 트랜지스터는 이 낫게이트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낫게이트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생긴 모양은 분명히 아날로그 회로이지만 그러니까 구현되는 결과는 아날로그 회로가 아니고 디지털 회로처럼 얘는 동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한번 볼까요? 자, 아까 DRV5013에서 S극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된댔습니까? S극을 가까이 하면 출력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출력 전압이 거의 0V로 나오죠. 그죠? 0V로 나오면 이 트랜지스터 어떻게 될까요? 자, 이 트랜지스터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베이스하고 이미터 사이 전압 VBE가 0.7V보다는 커야 되는데 S극이 가까이 오면 거의 0V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Q1은 커질까요? 켜질까요? 켜지지 않을까요? 얘는 켜지지 않습니다. S극이 가까이 오면. 켜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에 있던 9V 전압이 어디로 갑니까? 여기까지 흐르다가 이쪽으로 못 가니까 베이스 쪽으로 그냥 바로 가겠죠. 베이스 쪽으로 바로 가서 이 9V 전압보다 좀 낮아지긴 하겠지만 Q2에 있는 VBE 전압을 0.7V보다는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 Q2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강하게 이제 베이스 쪽에 전압이 들어왔으니까 이 Q2는 신기하게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트랜지스터 모드에 보면 베이스에 전압이 너무 강하게 들어오면 세츄레이션이 되는 거죠.
세츄레이션이 되면 컬렉트하고 이미터 사이에 걸린 전압은 거의 0V가 됩니다. 반면에 S극이 가까이 온 경우에 Q1 트랜지스터는 컷오프이 돼서 트랜지스터가 꺼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Q2 전압이 세츄레이션이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밑에 전압과 거의 같아지거든요. 그러면 접지가 그대로 올라가서 0V가 됩니다. 여기 0V 되면 위의 회로는 어떻게 됩니까? 위의 회로는 저항을 거쳐서 LED 거쳐서 빠져나가잖아요. 이건 우리가 봐왔던 LED를 켜기 위한 회로죠. 전류가 너무 많으면 흐르면 안 되니까 보호 형태로 저항 하나 달아주고 LED 달아주잖아요. 마찬가지로 부저도 얘가 동작하려면 DC 전압을 이제 넣어주는 것도 있으니까, DC 전압을 넣어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부자 종류 따라 다릅니다. 내가 주파수를 넣어줘야 되는 것도 있고, DC 전압만 넣어도 되는 것도 있고, 근데 우리 편하게 하기 위해서 DC 전압만 이제 넣어도 동작하는 걸 이제 샀는데, 이 부자는 정상적으로 이제 전압이 걸리면 삐 소리가 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여기도 저항을 통해서 보호회로를 작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이런 형태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회로는 S극이 오면 B 소리가 나도록 만들어주는 회로입니다. 그러면서 LED를 이제 켜주는 겁니다. 근데 거꾸로 이제 자기장이 들어오지 않거나 N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N극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N극이 들어오면 우리 DRV5013 데이터 시트에 보면 자, 전압이 거의 9V 가까이 나오죠. 요거 이제 정확한 전압은 데이터씩 봐야 되겠지만 9V. 9V면 이제 너무 크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오픈 드레인이니까 그러니까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상태가 되고 9V가 나오진 않겠네요. 얘가 오픈 드레인이니까 얘가 하나의 이제 이 FET 바이어스를 가해주니까 그러니까 적절한 전압이 걸릴 거고 이 전압이 얼마 걸릴 건가 보니까 Q1을 크기에 이제 적절한 전압만큼 걸리니까 0.7V만큼 걸려서 여기에 있는 Q1 트랜지스터가 반대로 이제 세츄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전압이 거의 0V가 돼서 이 Q2에 있는 이 트랜지스터를 켜려면 0.7V 이상이 걸려줬어야 되는데 0V가 나오니까 얘가 꺼집니다. Q2가 이제 꺼져서 LED도 꺼지고 부조도 꺼지는 형태. 그래서 N극에서는 반응하지 않다가 S극에서만 반응하는 그 회로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홀 이펙트 센서 회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회로를 한번 분석을 했지만 어려운 거는 없어요. 어려운 건 없는데 여러분이 익혀야 되는 거는 DRV5013이라는 이 데이터시트를 보고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좀 기초적인 교양 수준의 물리 개념은 가지고 있어야지 이 회로를 우리가 정상적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